이번 시간 공동소유 27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그리고 총유 합유 셋을 묶어서 공동소유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 중에 공유 부분에서 집중적인 출제가 되니까 공유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유는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먼저 지분 문제요. 지분은 소유권의 비율을 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을 비율로 쥐고 있는 거니까 어느 한 사람이요. 공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이 공유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셋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요. 이때 공유 부동산을 갑이 또는 을이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한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지분을 침범하는 결과가 돼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지분이 어디에 있어요?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독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컵에 노랑 물감하고 빨강 물감하고 흰 물감을 이렇게 접어넣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흰 물감이 거기 5% 들어있다. 5% 지분이 어디 있어요? 물병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죠. 5%만큼. 이게 지분이라는 거죠. 지분.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이 공유 부동산은 독점해서 혼자 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도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분이라는 개념 꼭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분을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처분할 때는 누구 동의요? 다른 사람한테 동의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는 거죠. 지분 처분은 동의가 필요 없어요. 갑이 그래서 지분을 처분할 때, 지분 처분할 때 을과 병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는다는 거죠. 왜? 지분은 내 소유권 처분이니까. 그 다음 지분을 뭐 할 때요? 포기할 때. 지분 포기할 때, 갑이 지분을 포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등기를 해줘야 된다. 왜? 지분이 소유권 포기니까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 얘 지분이 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지분 포기하면 누구한테요? 을과 병에게 지분이 귀속이 된다. 두 개 꼭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 다음 지분을 이렇게 지분을 넘긴다. 얘가 지분을 딴 사람한테 넘긴다. 이렇게. 지분을 팔아 넘긴다. 그거는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니까 지분 이전 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한다. 지분을 뭐 할 때요? 양도할 때. 지분을 양도할 때는 뭐를 해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한다. 등기법에서. 이 세 개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 다음 뒤로 넘기셔서 공유물의 이용 문제. 공유물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공유 부동산을 이용했을 때에 충돌이 생기죠. 옆에 있는 다른 공유자하고 충돌이 생기죠.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법전은 세 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보존행위, 각자하고요. 관리행위요.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다. 공유자 수가 아니라 지분이죠. 지분의 과반수. 그 다음 처분행위.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접근해요. 처분행위는 누가요? 전원동의가 있어야 된다. 조심할 거는 여기서 지분 처분은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하죠. 단독으로. 동의 받아요? 동의 없이 돼요? 동의 없이도 돼요. 동의 없이. 근데 공유물이죠. 공유물 처분하고 이 지분 처분은 다른 거라서 공유물을 처분할 때 이 땅을요. 공유하는 땅을 팔아먹을 때, 공유하는 건물을 팔아먹을 때는 누구요? 전원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동의요. 이거는 전원동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수예요. 지분이에요. 지분의 과반수라는 거 기억 꼭 하셔야 돼요.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죠? 각자 단독으로 한다. 각자 단독으로. 자, 요게 기본 맥인데, 자, 이제 여기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심화 과정.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있죠? 그것만 집중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279페이지의 맨 위에 공유물의 보존, 관리, 처분이 있죠. 거기 별표할게요. 보존은 단독으로 합니다. 공유자 단독으로. 그래서 이 공유 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 제3자가 이걸 침범했다. 그러면 단독으로 그걸 전부를 뺏어올 수 있어요. 왜요? 그게 보존이니까. 각자 단독으로 합니다. 단독으로 전부를요. 제3자가 침범한 거 전부를 뺏어올 수 있죠. 보존행위로 뺏어와요. 그 다음 임대 주는 거. 공유부동산을 뭐 하는 거? 임대 주는 거. 임대 주는 게 무슨 행위? 이게 관리행위다. 관리행위. 임대 수익을 얻는 게 관리행위. 그 다음 처분은 아까 여기 있죠. 이 땅을 매각하는 거. 매각하는 게 처분행위죠. 이거는 누구 동의? 전원 동의.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제가 279페이지에 거기다가 이걸 하나 써드릴게요. 사례 중에서 시험에 어떻게 하는 거 잘 나오는 거 있죠. 사례 해결의 급소라고요. 이거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해결의 급소 몇 개를, 4개를. 여기서 거의 시험이 정답이 다 걸쳐 나온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번이요. 사례 1번은 자, 우리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다가 쓰도록 합니다. 밑에 방가로 3번에 279쪽 방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제3자에게 뭐한 경우? 매도한 경우. 그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뭘로 돼요? 유효로 돼요. 유효로.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그 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세 사람의 공유란 말이에요. 공유. 근데 그걸 누가요? 갑이 단독으로. 갑 단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단독으로. 을과 병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고 갑 단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제3자에게 뭐를 했다? 매매했다. 그럼 이 매매는 무효, 유효? 유효지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타인 소유라도, 이게 타인 소유라도 매매 계약 할 수 있잖아요. 이 매매는 무효가 아니다. 만약에 갑이 단독으로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가요? 갑 단독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죠. 저하고 제 배우자하고 이렇게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부동산이.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될 수도 있고 땅이 공동명의로 될 수 있죠. 이때 제가 한 집에 살으니까 그 인감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신분증 넣기 쉽죠. 그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먹었다 제3자한테. 배우자 도장 찍어가지고 갖다 팔아먹었다 제3자한테 이거죠. 동의 받고요.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갑이 단독으로 누구한테 제3자에게 땅을 팔았다. 소유권 이전해버렸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을 갑이 딴 사람의 동의 없이 한 거니까 배우자 동의 없이 등기를 넘긴 거니까 다른 배우자가 제 옆에 있는 다른 배우자가 을이라면 을은 갑이요. 갑이 이 을의 허락 없이 이거 부동산을 팔아치워 먹은 거죠. 팔아먹은 거니까 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부 말소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전부 말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하느냐? 갑이 을의 동의 받고요. 을의 동의 없이. 을한테 동의를 배우자한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해서 매각을 했다 이거죠. 매각을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그럼 등기는 누가 차지한 거죠? 제3자가 차지한 거예요. 제3자가. 여기 제3자를 정이라고 그랬겠죠. 정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누가? 갑이 배우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해서 소유권 넘어왔다 이거죠. 그때 다른 배우자 을이 왜 내 허락 없이 팔았냐? 을이 이 정에게 등기 전부를 해요. 전부 말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에요. 을이 누구한테요? 정에게. 정의 등기를 뭐 해달라고요? 전부 말소시켜달라. 전부 말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전부 말소가 왜 안 될까요? 왜? 바로 갑의 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내 지분이 있잖아. 내 지분은 내가 팔 권한이 있잖아. 그래서 을은 갑의 배우자 을은 내 동의 없이 팔았으니까 내 동의 없이 팔았다고 해서 을이 누구한테요? 정에게. 전부 말소죠. 전부 말소를 걸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게 여기 핵심이다. 왜? 갑의 지분에 대해서는 정에게 팔 권한을 가진 거니까. 여기 시험 잘 나오는 거.
그럼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게 갑을병에 이렇게 갑을병 세 사람의 공유로 된 부동산을 누가요? 제3자가 원인 없이 가져갔다. 제3자가. 제3자가 어떻게 했다요? 원인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건 원인 없이 간 거예요. 누가요? 제3자 A가. 제3자 정의야. 제3자 정의. 원인 없이 소유권 이전을 했다. 여기는 매각을 한 거예요. 누가요? 공유자 한 사람이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팔아먹은 거고요. 여기는 제3자가 원인 없이 뺏어간 거예요. 이거 소유권을 뺏어갔다. 누구 거를? 갑을병 거를. 갑을병이 어린데 얘네들 조카들 건데 이 작은아버지가 관리해준다요. 관리해준다고는 명분 안에 이 제 작은아버지께서 조카들 거를 소유권을 뺏어갔다 이렇게. 그럼 이 조카들이요. 조카들은 내 지분을 누구한테요? 작은아버지한테 뺏긴 거죠. 그럼 갑이나 을은요. 갑 또는 을 또는 병은 뭐 할 수 있어요? 정의 등기를 전부 말소해달라고 허나요 못하나요? 할 수 있다 이거는. 이거는 전부 말소가 되는데 여기는 안 돼요. 왜 안 될까 이렇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정은 갑의 처분에 의해서 간 게 아니죠. 위에는 갑의 적법한 처분이 있었던 거죠. 매각이 있었던 거죠. 위에는. 갑이 처분한 거는 유효니까 이 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을이요. 이걸 전부 날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날릴 수 없다 을이. 왜? 갑의 지분은 적법하게 넘어간 거니. 근데 여기는 갑이 매각을 한 게 아니라 누가요? 작은아버지가 원인 없이요. 손댄 거예요. 원인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한 거니까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뭐 할 수 있어요? 이 작은아버지 앞으로 등기 가져간 거야. 이 작은아버지 앞으로 딱 넘어간 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부 날려버리면 된다. 전부 말소. 이 부분이 그래 중요한 비교야. 비교 쟁점의 1번은 이거예요. 공유자 한 사람이 동의 없이 매각을 한 거냐? 제3자가요. 제3자가 어떻게 원인 없이 소유권 뺏어갔냐? 이 두 개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 공유자가 처분하면 공유자가 이렇게 매각한 거는 동의 없이 매각한 거는 자기 지분만큼은 깔고 들어간 거예요. 적법하게. 그리고 이거는 매각은 자기 지분만큼은 적법한 매매가 된 거니까 이거는 전부 말소 작업이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말소 하지 말아라. 여기는 전부 말소가 되는 거네요. 그죠? 이게 시험에 비교하라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하라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는 사실. 이게 급수 1번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공유자가 동의 없이 팔았냐? 제3자가 원인 없이 뺏어갔냐? 이 문제 케이스 1번. 정리가 비교가 이러면 비교가 딱 될 거예요. 사례 문제로 아주 자주 나와요. 사례 1번. 공유자 1인이냐? 배우자 거를 내가 아파트를 배우자 몰래 아파트 팔아먹었다. 주식하려고 노름하려고. 그때 배우자가 뒤늦게 알았어요. 아파트 팔아먹은 거. 그거 배우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부 말소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지분만. 전부 말소 못하고 자기 지분 것만 찾아올 수 있다. 이게 이거죠. 예, 구별을 잘 해두시고요.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이. 갑의 지분이 과반수다. 과반수. 얘가 70%. 얘가 10.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해요. 7대 2대 10. 과반수 되죠? 여기 60여도 돼. 6대 3대 1도 상관없죠. 어쨌거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갑이요. 갑이. 누구한테요? 이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요? A에게 임대를 놨다. A에게 임대 놓는 거. 공유부동산을 임대 놓는 거를 무슨 행위? 관리행위라고 그런다. 관리행위. 무슨 행위? 관리행위야. 관리행위. 임대 주는 게 관리행위. 근데 이 세입자 그러면 누가요? 세입자가. 이 세입자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부동산을 뭐 하게 돼요? 임차인이죠. 임차인. 얘가 이 공유 부동산을, 이게 건물이면 건물, 땅이면 땅, 이걸 어떻게 하게 돼요? 임차인이 단독으로 점유를 하게 된다. 단독 점유하는 상황을 가지게 돼요. 왜요? 임대를 얻었으니까. 누구로부터? 과반수권자로부터.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임대를 얻었다. 이때 문제가 된 거는 갑이 을하고 병의 동의를 안 받았다 이거죠. 을과 병을 무시해버리고요. 얘네들 무시해버리고 혼자서 임대를 놔버렸다 이거죠. 을과 그 다음에 누구요? 병. 을 또는 병한테 동의 받고요. 동의 없이. 얘네들한테 동의 안 받고 얘네들 동의 없이 그냥 임대를 놔버렸다 이 얘기. 그럼 얘네들은 다시 표현하면 소수지분이다 이거죠. 소수지분. 소수지분권자인 을과 병한테 허락을 받고요. 얘네들 허락 안 받고 얘네들 무시해버리고 임대를 놔버린 거 이렇게요. 그래서 임차인 A가 이거를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이 점유는 얘네들이 볼 때요. 소수지분권자인 을과 병이 볼 때 이 둘째하고 셋째, 이 큰형이 둘째, 셋째 무시하고 그냥 임대 놨다. 누구한테? A한테. 그래 A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술집하고 있다. 술집. 그걸 여기에 을과 병, 둘째하고 셋째는 싫어하는 거죠. 왜 허락 없이요? 우리들 뭐 없이요? 동의 없이. 왜 동의 없이? 공유부동산인데 이게 공유인데 왜 우리 동의 없이 임대를 놨냐 이거죠. 이렇게 임대를 놨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임대가 불법이냐고. 그래도 임차인이 뭐 하게 된 거? 점유를 하게 된 거. 단독으로 점유한 게 불법이냐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 놓는 것이 법률상 관리행위이고 그러면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임대를 얻은 거니까 이 점유는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이건 적법 점유다. 적법 점유. 적법한 거지 이거는 불법 아니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전혀. 그래 얘가 배타적으로 이 가게를 술집으로 해요. 술집으로 운영 중이다. 술집. 그거를 누가요? 동생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왜 술집으로 임대를 놓냐고. 우리들 동의 없이. 그래서 이 소수지분권자가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이 술집 운영하고 있는 A한테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소송을 한 거죠. 나가라고. 퇴거 소송을. 가게 비워달라. 퇴거 소송을 한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적법점이니까. 과반수 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임대를 얻은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점이고 따라서 소수지분권자는 그 임차인에게 퇴거 청구할 수 없다. 여기 이쁜이가 운영하는 이 술집에 대해서 퇴거 청구해서 얘가 패소한 거예요. 그럼 부당이득은요? 얘가 가게 1년 동안 운영한 거. 1년 동안 운영한 거는 부당이득인가요? 아니죠. 왜요? 임대를 얘한테 임대료 내고 있잖아. 임대료를 내면서 과반수권자한테 임대료 내면서 건물을 1년째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1년째 사용 중이니까 이 사용한 이익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해라. 부당이득 요구하는 거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퇴거도 안 되고 부당이득 요구도 세입자한테 할 수 없다. 그럼 이 소수지분권자는 누구한테요? 저 과반수권자. 큰형한테 가서 어떻게 따져야 된다. 큰형한테. 큰형 왜 우리들 허락을 안 받고 임대 냈어?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래? 야 법적으로 임대 주는 거는 임마 임대 주는 거는 니네들 동의 안 받아도 돼. 왜? 내가 과반수권자야. 과반수권자는 관리행위로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혼자니까. 나 혼자서. 과반수 넘잖아. 그럼 이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을 이 가게에서 내보내? 못 내보낸다 이거죠. 퇴거하는 게 뭐냐?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못한다. 적법점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니다. 적법이다. 그래서 이 소수지분권자는 누구한테요? 큰형한테. 과반수권자가 임대료를 받았겠죠. 매달 300씩이면 300씩 1년치 임대료 받아줘. 그 임대료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 지분 비율로 쪼개서 나누자. 이렇게 청구해야 된다. 지분 비율로 뭐 나눠? 보증금 나눠, 임대료를 나눠줘. 왜? 보증금은 도로 넣어줘야 되니까. 보증금은 빼줘야 되니까 보증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뭘 나눠? 임대료로. 형 임대료 받은 거 있지? 그거 뭘 지분 비율로 쪼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야 된다. 누구한테? 과반수권자한테. 따라서 이 소수지분권자인 둘째하고 막내가 열이 좀 받았어도요. 법적으로 얘네들이 열이 받아도 소수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임차인한테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여기 별 3개. 우리 시험은 단골이죠. 이게 단골 별 3개. 소수지분권자 을은 A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 퇴거 청구도 할 수 없더라고. 예,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럼 누구한테요? 과반수권자에게.
과반수권자에게만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당이득은 보증금이요, 월세. 월세 나누자, 월세. 월세 나눠 가죠, 나눠. 보증금 나누지 말고. 왜?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과반수권자가 뭐 한 거? 임대준 케이스, 임대 케이스. 과반수 지분권자의 무슨 케이스? 임대 케이스. 이렇게 하시면 딱 떨어져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 놓은 케이스, 그러면 이걸로 딱. 그럼 만약에 얘가 과반수가 안 된다면, 얘가 과반수 모자라요. 49%밖에 안 돼, 얘 지분이. 만약에 49%인데 임대를 놨다. 그러면 얘 점유는 뭐가 돼요? 불법점이다, 불법점이요. 그럼 얘가 불법이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분권에, 내 지분권에 의해서 나가라고 내쫓을 수 있다. 그래서 공유부동산을 임대 놓는 거, 임대 놓는 게 법적으로 무슨 내용이? 관리 행위다. 그거는 과반수가 돼야지, 과반수 안 되면 얘 점유는 불법으로 바뀐다, 불법으로. 그럼 얘가 불법이면 소수지분권자들은 얘를요, 나가라고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적법하게. 그럼 나가서 우리 대법원에 임대 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임대 준 거를 얘가 월세를 밀리게 되면, 상가 월세 밀리게 되면 계약 해지해서 내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지하는 것도 관리용이다. 임대 주는 것도 관리, 계약 뭐 하는 거? 해지하는 거. 해지하는 것도 뭐? 관리용이다, 관리용. 그럼 지분의 과반수면 돼요. 또 우리 대법원은 나아가서 이게 공유잖아요, 이렇게 공유죠. 이때 얘가요, 임차인이요, 계약 갱신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술집 계약 기간 끝나니까 갱신해달라고요. 갱신해달라고 할 때 얘가 어떻게 해요? 갱신 거절하죠. 갱신해주거나 거절하거나 할 수 있죠. 그것도 뭐예요? 관리용이다. 갱신 거절도요. 갱신하는 거를 뭐 하는 거? 거절하는 것도 관리용에 들어간다. 관리용이. 요게 시험 잘 나오는 거네. 그래서 임대 주는 거 관리, 해지하는 것도 관리, 갱신 거절도 관리. 세 개 한꺼번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관리행위, 구체적인 관리행위가 뭐가 들어가요? 세 개가 들어가요. 임대 주는 거, 임대 준 거 해지하는 거, 그 다음 갱신 거절하는 게 몽땅 뭐예요? 관리행위로 본다. 그럼 이건 누가요? 지분의 얼마? 과반수. 과반수권자만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오케이, 끝. 두 번째 케이스. 과반수권자의 임대 케이스. 오케이. 소수지분권자는 얘한테 태클을 못 걸어요. 자, 되셨어요. 그것이 우리 교재 279페이지 관련 판례 1번입니다. 1번. 오케이.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을 요걸 1번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1번이라고. 동그라미 2번을 몇 번이라고요? 1번이라고 이렇게 적으세요. 잘 나오는 거. 그 다음 관련 판례 1번은 뭐라고요? 이걸 2번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2번, 네모 2번으로. 시험 보기 전에 여기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왜? 이게 정답 90% 걸치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먼저 책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 1번하고 2번 있는데요. 예, 1번 거하고 2번 거 보시면 먼저 2번 거 볼게요. 밑에 2번 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 그게 2번이고요. 위에 1번 거는요. 과반수 지분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거. 내용이 다르죠. 자, 위에 거는 과반수 지분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뭐 하는 경우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하는 거예요. 사용수익을 하는 거. 임대 준 거는 어디 있어? 임대 준 거는. 내용이 없네.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하고 좀 살짝 다르네요. 이게 아예 없어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임대한 케이스. 세를 놓은 거예요. 제목이. 근데 우리 책은 그게 아니라 내용이에요. 우리 책에 있는 관련 판례 1번이죠. 관련 판례 1번을 저는 이걸 3번이라고 적을게요. 이걸 3번이라고. 자,
1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과반수 지분에 뭐 하는 사람? 미다라는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갑의 지분이 과반수인데 을과 병은 그러면 저절로 소수 지분이죠. 을 또는 병이 을이 누구? 소수 지분권자가 이 부동산을 뭐 하고 있다고요? 배타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독 사용을 다른 말로 옮기면 무슨 사용? 배타적 사용을 하고 있다. 배타적 사용. 누가? 소수지분권자 을이 공유부동산을 뭐 하고 있어요?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된 거는 그러면 을이 이걸 독점하면, 을이 여기를 이만큼 독점해서 혼자 쓰면, 여기를 혼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나 병은 다른 지분권자죠. 다른 지분권자인 갑이나 병은 얘 보고 땅 달라고요. 왜 너 혼자 써? 이거 너 혼자 쓰면 안 되지. 얘가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갑이나 병이. 다른 공유자라고 그러죠. 다른 공유자. 다른 공유자는 뭐 해달라고요? 공유부동산을 반환해라. 전부에 대한 인도 청구죠. 이게 되냐 이거죠. 인도 청구. 공유자 한 사람이 여기를 뭐 하고 있으면 독점하면 적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얘가 소수지분이잖아.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뭐 하면 배타적 사용하는 거. 이거는 불법, 적법? 공유부동산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원리상. 왜? 지분이 다 있으니까 다. 한 사람도 독점하는 거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소수지분권자인 을이 부동산을 뭐 하는 거? 단독 사용한다. 다른 말로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 불법이다. 불법점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야. 불법점이야. 이거 불법이야. 불법이지. 왜? 독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다른 공유자죠. 갑이요. 갑이 뭐 할 수 있어? 이거를? 전부를 인도 청구하느냐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전부 달라고 할 수 있다. 전부. 여기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어요. 자, 인도 청구의 근거가 뭐냐? 학설은 관리행위다. 판례는 무슨 행위로 보느냐면 보존행위다. 관점이 서로 다르네. 인도 청구의 근거가 뭐냐? 학설은 관리행위, 판례는 보존행위예요. 그러면 판례에 의하면 보존행위니까 누구예요?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보존행위니까 어떻게 해요? 갑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단독으로. 근데 학설은 무슨 행위로 봐요? 관리행위다. 관리행위라면 얘 지분이 얼마여야 돼요? 과반수가 돼야 뺏어온다. 과반수 돼야. 만약 갑이 과반수 안 되면, 얘가 과반수 안 되고 얘도 소수 지분이다. 얘 지분 5%밖에 안 된다. 소수 지분이죠. 그러면 단독으로 효용 못해요.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엄청난 여기에 차이가 생겨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판례는 무슨 견해?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요. 단독으로 뺏어올 수 있다 없다. 뺏어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우리 시험은 판례가 시험에 나오니까 판례에 의함이라고 나오니까 학설이 아니라 판례에 의함이니까 뭘요? 갑이 지분이 소수 지분이라도 얘 지분이 소수 지분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학설에 의하면 안 돼요. 얘 지분이 소수 5%밖에 안 된다. 학설에 의하면 얘 지분이 5%면 관리행위는 지분이 과반수 돼야 하잖아요. 과반수 안 되니까 얘는 갑은 이거 전부를 뺏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판례만 시험에 나오니까 갑이 5%라도 소수 지분이라도 얘는 전부를 뺏어올 수 있어요. 왜요? 독점하는 건 불법이니까. 이런 논거예요. 논거가. 자, 그래서 3번 사례는 누가요? 소수지분권자가 뭐 했을 때요? 독점 사용한 케이스죠. 독점 사용 케이스. 소수지분권자가
제목을 써드릴게요. 누가? 소수지분권자가 뭐한 케이스? 배타적 사용 케이스. 배타적 점유 케이스다. 배타적 점유 케이스. 얘가 소수인데 혼자 독점하고 있잖아, 이 자식이. 그러면 이걸 뭘로 봐요? 판례는 불법으로 봐. 그럼 다른 공유자는 그대로 둬요, 전부를요? 전부를 뺏어올 수 있는 거야, 있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뺏어올 수 없다, 아니다. 뺏어올 수 있다. 왜? 보존행위니까. 판례는 보존행위니까 얘가 소수지분이어도 보존행위로 뺏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저 판례가 왜 비난을 받냐면, 가령 을이요, 을이. 이거를 혼자 독점하고 있다. 그럼 갑이 어떻게 해요? 얘가 지분이 5%밖에 안 돼도 얘가 가서 뺏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또 뺏어온다? 그러면 얘 손 안에 들어오죠, 물건이. 얘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얘 손 안에 넘어가죠. 그러면 다시 을이 어떻게 해요? 왜 너 혼자 독점해? 그거 다 가져와야지. 그럼 을도 갑에게 또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갑이 뺏어오면 을이 뺏어오고, 갑이 뺏어오면 을이 뺏어오고.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그죠? 이렇게 해결을 한 게 우리 대법원의 견해예요. 그래서 가령 축구공을 세 사람이 공동 명의로 샀다, 이렇게. 근데 한 사람이 다 3분의 1씩인데 지분의 1, 3분의 1이니까 과반수 하나도 없죠. 3분의 1씩 지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요. 그 중에 한 놈이 공을 어떻게 해요? 한 달째 가지고 있다. 한 달째. 누가?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독점해서 배타적으로 한 달째 쓰고 있다. 그러면 누가요? 다른 공유자가 그냥 둬요, 뺏어와요. 보존행위로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A가 혼자 독점하면 B가 가서 뺏어올 수 있죠. 그러면 B 손에 넘어간 공은 B 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누가요? A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판례 견해예요. 왜요? 보존행위라는 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단독으로. 그럼 맹점은 이게 계속 돌고 도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학설은 야, 이렇게 되면 계속 물건 왔다 갔다 돌고 돌잖아. 해결 안 되지. 그래서 학설은 뭘로요? 관리행위로 보는 거예요. 관리행위로. 지분의 과반수가 돼야 뺏긴 거 도로 가져온다. 이런 견해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보존행위로 본다. 그래서 단독으로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다른 공유자는 다 뺏어온다. 뭘로 뺏어와요? 전부 보존행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그 다음에 밑에 큰 2번 있습니다. 밑에 큰 2번. 큰 2번은 뭘까요? 과반수 공유 지분을 가진 자는. 큰 2번의 1번이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 지분을 가진 자. 과반수 지분권자죠.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이 뭐예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독으로 정해 못 정해요? 정할 수 있죠. 왜요? 지분이 얼마니까? 과반수니까. 그 공유 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거를 정하는 거는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이 경우 과반수에 미달하는 다른 공유자 밑줄이요. 다른 말로 옮기면 소수지분. 적으세요.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라 옆에다 써보세요. 뭐라고 그래야죠? 임차인에게 공유물 반환이나 방해 배제를 구할 수가 없다죠.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뭐만 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소수 지분권자가 임차인한테는 못하고 누구한테요? 과반수권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월세 나누자,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책 서술이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거기요, 동그라미 2번을 다시 정리하면 과반수에 미달하는 다른 공유자는 소수지분이죠.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권자에게 뭐만 할 수 있어요?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예, 우리 시험에는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거 소수지분권자죠. 이 소수지분권자 애들이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는 아무것도 못한다.
요게 빠져 있다고. 요게 소수 지분권자가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퇴거 청구 못 한다고. 그죠? 퇴거 청구 못 한다고. 건물 명도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거지. 왜요? 적법점이니까. 요게 안 된다고 얘한테. 그럼 얘는 누구한테요? 과반수권자에게 뭐만 돼요? 부당이득 반환만. 서술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 깔끔하지 않아서 판례를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좋은데.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뭐만 할 수 있어요? 임류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3번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허락받은 점유자면 누구죠? 임차인. 거기다 적어도 임차인에게. 소수지분의 공유자, 별책이에요.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건물 철거나 퇴거 등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이요.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가 없더라. 오케이, 끝. 자, 요걸 2번으로. 저는 요거를 잘 나오는 거 2번으로 정리했어요. 사례 1번은 공유자 중 1인이요. 1인이 처분한 거하고, 그죠? 원인 없이 처분한 거하고 다르다. 이때는 전부 말소 못하고 이건 전부 말소 된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준 케이스. 이게 2번. 3번은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사용한 케이스. 이게 3번. 그 다음 뒤로 넘어가셔도 잘 나오는 사례가 4번입니다. 4번. 공유자 갑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 누구 지분을? 다른 공유자.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주장하는 케이스죠. 주장한 케이스. 갑이 내 지분을 주장해야 되는데 누구 거를? 을의 지분을. 남의 거 을의 지분이죠. 다른 공유자 을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는 보존행위냐? 판례는 이게 보존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이 내 지분을요. 내가 내 지분 주장해서 소송 거는 거는 보존행위라서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이 누구 지분을? 내 지분이 아니라 누구 지분? 남의 지분이죠. 남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는 뭐가 아니다. 이거는 보존행위가 아니다. 보존행위가. 그럼 이게 보존행위가 아니니까 단독으로 해요? 못해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단독으로.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뭐가 아니라서? 보존행위가 아니라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네 번째 케이스. 그래서 공유에서 사례 문제가 나오면 요 4개 중에서 답 고르면 90%예요. 자, 그 내용 4번 거가 어디 있냐면 뒤에 280페이지, 28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밑에 기억하고 니은이 있죠. 니은의 별 3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죠? 그 사례로 내면 이렇게 죠. 갑이 누구 지분을? 을의 지분을. 갑이 을의 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손배 청구를 하는 거. 이거는 보존행위가 아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 갑이 을의 지분에 대해서 등기 말소죠.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 근데 갑이 자기 거를요? 아니죠. 자기 게 아니라 누구 거? 남의 거. 을의 지분이죠. 남의 지분에 대해서 손배 청구 소송을 하든가 등기 말소 소송을 하는 거는 보존행위 아니야. 보존행위 아니야. 그래 혼자 못 들어가. 혼자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실게요. 그 다음 그러면 공유에서 사례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오거든요. 공유는. 사례 문제 나오면 요 4개 중에서 답을 끄집어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럼 공유물 이용 문제에 관한 핵심 쟁점 해결이 됐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공유물 분할 부분입니다. 분할 교재는 281페이지요.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호 6번. 저는 목차 번호가 많아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왜요? 수험생들이 기억을 하나도 못 하거든요. 번호 3개, 4개 넘어가 버리면 수험생들이 거의 제목 자체가 의미 없어져. 왜요? 기억을 하나도 못 하는 제목이 돼서 목차가 6번, 7번 나가는 거는 수험생들한테 최고의 적이야. 적. 강의 경험상. 수험생들이 하나도 기억 못 하는 목차예요. 목차는 짧을수록, 간명할수록 수험생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저 목차를 최대한 줄이는 데 중점을 뒀어요. 이렇게 세 개로. 지분 문제, 공유물 이용 문제, 세 번째 분할 문제 이렇게. 세 개로 줄였어요. 그래야 머릿속에 저장이 딱 되니까. 그러니 취지예요. 자, 공유물 분할 보죠. 분할. 자, 268조 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거를 약정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분할 약정이라고 해요. 불분할 약정. 우리 분할하지 말자고 약정할 수 있죠. 2항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는 전항의 계약이 뭐죠? 전항의 계약이 불분할 약정 쓰세요. 불분할 약정은 갱신돼요.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조문에 있잖아요. 작년 시험 이걸 냈어요. 공유물 불분할 약정은 갱신할 수 없다 있다. 갱신할 수 없다 아니다.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이죠.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도 분할 금지 약정은 5년입니다. 마지노선이. 전 2항의 규정은 215조, 239조의 공유물. 215조는 뭐죠? 건물의 구분 소유. 239조는 경계 피하고 탐.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분할해야 안 돼. 분할이 절대 안 된다. 절대 분할 금지다. 절대 분할 금지. 28회 시험의 출제 지문 정답 지문이었어요. 그 다음 분할 방법에 관한 거 보도록 합니다. 분할 방법. 자, 분할 방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협의 분할하고 재판상 분할하고. 협의라는 거는 공유자 전원이요. 이 세 사람이 다 전원이 협의가 인감도장 가지고 도장 찍어줘야 돼. 그게 협의 분할. 왜? 이해관계가 다 있거든요. 셋 다. 셋 다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얘네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협의 분할이 됩니다. 그럼 재판상 분할은 언제요? 협의가 결렬될 때.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로 간다. 1차적으로는요. 협의 분할. 협의가 결렬되면 무슨 분할? 2차적으로 재판상 분할로 간다. 따라서 협의가 됐다. 그럴 때는 재판상 분할 못 간다 이거죠. 시험 문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분할 볼까요? 재판상 분할 1항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거기에 별표. 전제조건이죠. 전제조건. 협의가 불성립할 때 결렬될 때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그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해도 돼요. 경매를 때려도 됩니다. 언제요? 현물로 분할이 어렵거나 가액이 확 떨어질 때 그때는 법원은 경매를 쳐버리면 됩니다. 그럼 경매하면 뭐 나와요? 돈 나오죠. 경매 처분하면 돈 나오죠.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셋한테 나눠주면 된다. 자, 기억의 요건입니다. 요건 보도록 하죠.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려면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어떻게 하죠?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 즉 협상이 결렬돼야죠. 결렬. 그래야만 재판상 분할을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설사 따라서 공유자 모두 협의에 의한 분할 약정이 이루어진 때 약정이 이루어졌죠. 그럼 재판상 분할 청구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설사 그 협의 후에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를 안 하거나 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협의가 된 상황이죠.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해야 하고 다시 소로서 분할 청구하는 거 다시 소송으로 분할 청구 소송은 못 들어간다 이거죠. 왜 못 들어가요? 협의가 이미 됐으니까요. 다음 소의 성질. 이 공유물 분할 청구소는 형성의 소다.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하고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 등기 없이의 별 두 개요. 그럼 여기서 협의 분할은요. 협의 분할은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이건. 186조. 물권 변동에 등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협의 분할이죠. 재판상 분할은 등기하고요, 등기 없이요. 민법 몇 조? 187조.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언제요? 공유부동산의 재판상 분할이다. 재판상 분할. 협의 분할은 등기 쳐야 되고 재판상 분할은 판결 나면 등기 없이 내 땅 된 거죠.
디귿 소의 당사자 공유물 분할에서는 필요적 공동소송, 필요적 공동소송이니까 공유자 전원이요.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피고가 되는 자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이 세 사람 전부가 다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싫으면 협의 분할로 끝내는 거고. 참 니을 판결에 의한 분할 방법.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 분할. 현물로 나눠 먹는 거죠. 현물 분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재판상 분할을 하든가 아니면 경매를 치든가. 오케이. 그 다음 우측에 분할의 효과 보도록 합니다. 분할의 효과. 1. 공유관계가 종쳐요. 분할이 되면 이제 공유했다가 이제 뭘로요? 단독 소유로 바뀌어요. 단독 소유로. 개인 소유지. 공동 소유였다가 누구 소유로? 개인 소유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 분할이 되면. 협의 분할은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거기다 쓰세요. 책이 없어 또. 협의 분할은 뭐 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된다. 재판상 분할은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넘어와요. 예. 그 부분 없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책이 없어요. 협의 분할하고 재판상 분할하고 중간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조정이라고 그랬죠. 조정. 조정이 됐을 때. 조정됐을 때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조정. 조정. 그래서 공유물 분할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협의 분할, 재판상 분할, 법원이 조정하는 거. 셋으로 나누죠. 재판상 분할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기출문제.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게 조정이죠.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이. 근데 법원이 하는 거면 등기 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갑의 의견 제시한 거. 요게 A안. 을이 제시한 게 B안. 병이 제시한 게 C안. 세 개 안 가지고 법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이 의견을 내야 되죠. 갑의 의견, 을의 의견, 병의 의견. 이걸 취합하는 거죠. 따라서 조정이라는 거는 이 공유자의 뭐가요? 의견이요. 의견을 가지고 꿰맞추는 거,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은 법원이 하는 거지만 재판상 분할의 성격보다 뭐가요? 협의 분할의 성격이 짙은 거지. 왜? 이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조정일 때도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하는 거지. 등기 없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게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 우리 대법원 판례 그리고 우리 시험에 바로 나왔어요. 그의 시험에. 자, 이 부분이 또 책이 없어요. 그래서 써드립니다. 그 부분에. 어디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282페이지 어디 하단에 아무데나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협의 분할, 재판상 분할, 요 중간에 있는 게 조정이다. 조정. 이거 등기해야 돼요. 협의 분할하고 똑같다. 그 다음 우측에 분할의 효과요. 분할의 효과의 2번. 분할의 피소급형. 분할이 되면 오늘 분할됐다. 그럼 오늘부터 이 부동산은 내 거예요. 각자 개인 소유로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지 분할 계약이 공유가 된 때로 소급하는 게 아니다. 소급하지 않고요. 오늘부터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내 거, 여기 니네 가져. 언제부터? 분할이 된 오늘부터. 비소급표 옆에다 쓰세요. 분할이 된 날부터. 분할이 된 날로부터 단독 소유로 전환된다. 단독 소유로. 공유에서 단독 소유로. 오케이. 다음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 기억입니다. 담보 책임 별 2개요. 자, 이거 분할을 했는데 갑의 부동산에만 하자가 있어요. 이게 건물 같은 경우. 이게 내 거만 하자가 있다. 그러면 하자 난 거 누가요? 을과 병이 메꿔줘야죠. 돈으로.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 그래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 또는 부분에 관하여 지분의 비율로 무슨 책임?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지게 돼요. 담보 책임의 밑줄이요. 여기 하자 있죠? 그럼 내 손해본 거 니네들이 지분으로 물어줘. 다음 니은의 별 5개요. 현물 분할의 경우 지분상의 담보 물권입니다. 이 담보 물권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무슨 스토리냐면 이런 스토리예요. 갑과 을이 지금 둘이 공유하고 있다. 공유.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의 지분도 2분의 1. 둘 다 과반수죠.
이때 갑이요, 갑이. 자기 지분에다가 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요. 대출을 2억을 빌렸다. 어디다가? 이 지분에다가. 지분담보로 저당 설정한 거예요. 융자는 얼마를요? 2억을요, 2억을. 이걸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한 거는요. 이 공유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일으킨 거는 누구다? 갑이다. 갑이 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어디다가? 지분에다가, 지분에다가. 그럼 갑의 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갑의 지분은 어디에? 전체. 이 부동산 전체에 있는 거지. 왜? 지분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물컵에 있는 칼라로 된 그 물감처럼 퍼지면 쫙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 지분은 전체에 있는 거예요, 전체에.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있는 거죠. 2분의 1만큼 있는 거, 2분의 1만큼 이렇게, 2분의 1만큼. 저당 설정은 여기 3월 달에 받았어요. 2억을.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저 공유 토지가 어떻게 됐어요? 분할돼서 쫙 갈라졌어요. 분할이 됐어요, 이렇게 분할이. 여기 갑의 단독소, 여기 을의 소유. 그럼 저 저당권은요? 국민은행 앞으로 있는 저 저당권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이 저당권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저당권 설정자인 갑의 땅에만 저당권이 존재할까요? 을의 땅에도 존재할까요? 이 문제입니다. 우리 대법원 입장은 설정자가 대출을 받았죠? 갑의 땅, 설정자 땅에 저당권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얘 지분은 저당권, 국민은행의 저당권 어디에? 2분의 1 지분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지분이 어디에 존재해? 전체에 골고루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토지가 분할이 되면 이 저당권 어디요? 이쪽에도 존재하고 이쪽에도 양쪽으로 분산해가지고 쫙 분포하는 거지. 설정자 땅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 포인트. 공유지상의 저당권은 지분상의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분상의 저당권의 운명입니다. 얘 운명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공유토지가 분할이 되면, 두 개로 분할되면 설정자 토지에 집중한다? 설정자의 토지에 뭐한다? 집중해서 존속한다? 집중하는 게 아니다. 집중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양쪽으로 분할된 전체에 분산한다. 분할된 토지에 분산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산효라고 그래요. 집중효, 분산효 별표. 그리고 이 저당권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니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아니 대출은 저 자식이 받았는데 저 자식이 받고 왜 내 땅에도 저당권이 생기는 거야? 2억이? 열받게. 아니 대출은 제가 받았는데 내 땅에도 저당권 2억이 생겼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대출은 얘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내 땅에도 저당권이 따라오는 거야? 왜? 지분이라는 것이 골고루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정자 토지에 집중되지 않아요. 집중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분산한다. 분산효라고 그런다. 지분상의 저당권은 분할이 되면 토지가 분할되면 어떻게 한다? 분산해서 존속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출 안 받았는데 왜 2억이 여기에 붙어?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딱 나눠 가질 때 갑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요 2억만큼 이만큼 더 가져. 이만큼 네가 더 가져야 돼. 왜? 대출금 내가 받은 게 여기에 저당권이 따라갔으니까 요만큼을 네가 더 가지라고. 그래야 이 공유토지가 어떻게 돼? 분할이 아름답게 종결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전제하에 그렇게 공유토지가 분할이 될 때 얘만큼, 요 2억만큼을 얘가 더 가져가는 전제하에 공유토지가 분할로 종결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분상의 저당권은 집중 분산한다 양쪽으로. 오케이. 되셨어요.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 있죠. 밑에 동그라미 3번 하나 적으세요. 3번. 책이 없어요.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와요. 공유 그러면 이게 거의 정답될 확률이 많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까지만 나와 있죠. 밑에 여백에다가 3번하고 하나 적으세요. 동그라미 3번. 공유 관련
공유 관련 관습상 지상권이죠. 관습상 법정 지상권 문제. 공유 관련 무슨 지상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4개가 있는데 우선 2개만 보도록 합니다. 2개만. 기억하고 니은 2개만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요약 강의할 때 다시 소개를 할게요. 쓰려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이게 책이 완전히 지금 한 페이지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비어 있으니까 2개만 소개합니다. 자, 먼저 기억 거. 갑을 비용 3사람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때 갑의 지분이 과반수. 나 과반수야, 과반수. 그 물은 뭐예요? 을과 병은 소수죠? 둘 다 소수죠. 이때 을이 여기 큰형, 여기 둘째, 여기 막내. 둘째가 여기다가 공유지에다가 건물 올리는 거 돼요? 안 되죠.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지를. 봐라. 네가 건물을 짓게 되면 말이야. 부지를 어떻게 하게 돼? 너 혼자 쓰잖아. 이거는 불법이야.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건물을 공유지에다가 나대진 공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는 이거는 전원의 동의 없이요. 전원 동의 없이 하면 안 돼. 왜? 이게 처분행위거든. 나대지에다가 건물 짓는 게 처분행위라는 거죠. 요거 하나 또 기억해 드릴게요. 처분행위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죠. 나대지에다 뭐 짓는 거? 건물 짓는 거. 보존, 관리, 처분이 있죠. 임대 주는 게 관리고요. 나대지에다 건물 짓는 거. 나대지. 공유 나대지에다가 뭘 짓는 거? 건물 신축하는 거. 이게 처분행위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동의요. 전원동의가 있어야 이게 건물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을이. 얘한테 동의해달라니까 이 병이 동의 안 해줘. 왜요? 전에 재산 문제로 싸운 적이 있어서. 둘째하고 막내하고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 이 막내가 셋째가 동의 안 해주는 거지. 안 해주니까 이 둘째가 누구요? 큰형한테 가가지고 나 건물 짓겠다고 거기다가. 큰형한테 건물 짓겠다고 그래서 큰형이 어떻게 했어요? 과반수권자가 동의해줬어. 동의했어. 그리고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을이 건물을 줬어요. 건물을 줬어요. 그 을은 누구 동의였고? 과반수권자인 큰형한테 동의였고 건물을 지은 거죠. 누구는 무시하고? 막내는 동의 안 했고요. 이러고 건물을 줬어요. 그러면 부지를 어떻게 한다고? 병은 못 쓰게 되고 지 혼자 쓰네.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다. 불법점이다. 왜? 병의 동의를 없이요. 얘 동의 없이 건물을 세운 거니까 이거는 부지를 독점하게 되잖아요. 이만큼. 독점하는 거죠.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을이 건물을 팔았다. 처분했다 이거죠. 그럼 이 건물의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지상권이 인정돼 버리면 이 부지를 몇 년간? 30년간. 30년간 건물 주인이 독점하죠. 이거는 병 입장에서는 너무 열받는 거지. 왜요? 내가 동의를 안 했는데 왜 여기 30년 동안 쓰냐고. 그래서 누구 동의요? 과반수 동의였고요. 누구 동의?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뭐였고요? 동의 없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고 건물을 뭐 한 경우? 신축한 때. 신축해서 뭐 했다? 처분했다. 건물을 처분했다. 그죠? 이때는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면 부당하다. 왜? 병은 30년 동안 이용을 못하게 되는 아주 불합리한 결과에 놓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 건물이나 토지 하나를 처분했다. 둘 중에 하나. 건물을 처분하든 땅을 처분하든 하나 처분한 거죠. 그럼 분리가 되죠. 이때 법정이상권은 성립하느냐? 불성립한다. 법정이상권은 불성립한다. 대법원 판례 결론입니다. 누구한테 부당하니까요? 막내. 얘한테 부당하죠. 왜? 얘는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결론 간단하죠. 이 케이스는 과반수 동의죠. 과반수 동의였고 건물 신축한 때 법정이상권 인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니은 케이스. 삼형제가 공유하는 부동산. 오케이. 자,
여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우니까 스토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생으로 외우시는 아주 힘든 일이 생겨요. 외우지 말고 잘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 삼형제가 공유하는 부동산 위에 여기 큰형, 둘째, 여기 셋째. 큰형하고 막내는 대학까지 나와가지고요. 서울에 가서 잘 살고 있어요. 둘째가 치여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시골에 남아가지고 아버지 엄마 부동산을 여기서 지키고 있어요. 농사지면서. 옛말에 잘난 소나무는 산에 있는 잘난 소나무는 뽑혀가지고 다른 데 가고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그 속담이 있죠. 둘째가 여기 남아가지고 농사지면서 집안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이때 여기에 건물도 아버님이 물려주셨어요. 누구한테요? 둘째한테. 근데 땅은요? 땅은 누구 거예요? 세 사람의 공유죠, 공유, 이렇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잘 볼까요? 이거 분할하자고 그랬어요. 이거 토지 분할하자. 이거 처분해야 되니까, 이거 땅 처분해가지고 아파트 사야 되는데 보태야 되니까 분할하자고 그랬어요. 뭐를 분할하게 되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둘째 거예요. 건물은 둘째 거. 뭐만? 땅만 세 사람이 공유하는 대지를 공유 대지를 뭐 하는 상황? 분할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요. 분할하려고 그래, 분할. 그럼 공유 대지를 분할하려면 누가 동의해 줘야 돼요? 세 사람이다. 셋이 다 동의해야만 대지 분할이 되죠. 누구 동의? 전원동의죠, 전원동의. 이게 있어야 분할이 됩니다. 전원동의요. 이때 잘 보세요. 큰형하고요, 만약 여기 둘째하고요, 사이가 나빴다고 생각해 볼게요. 막내가 뭐라는 거냐면, 둘째 형 고생했지. 여기 가죠. 둘째 형이 여기 가죠. 여기 도로 있고 여기 사거리야. 둘째 형 여기 가죠. 왜? 제일 고생했어. 둘째 형이 시골에 남아가지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돈은 없고. 둘째 형 여기 가죠. 여기 갔고 큰형이 여기 가죠. 이렇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만큼. 건물이 있잖아요. 을 앞으로. 이 건물 건평 이게 150평이다. 이만큼 어떻게 돼요? 땅이 빠져나가죠. 을한테 빠져나가요. 그래서 갑은 싫은 거야. 이렇게 분할되는 게.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장남하고 둘째하고 사이가 나빴다면 이런 분할은 갑이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턱이 없죠. 이렇게 3분의 1씩 나누자고 이거 갑이 도장 절대 찍어줄 리 없죠. 분할이 될 턱이 없다는 거죠. 왜요? 갑이 반대해서. 그런데 갑이요. 큰형이 둘째를 너무 감사히 여겨서 야 내가 고생할 걸 네가 고생 다 했어. 네가 여기를 가져 이만큼. 네가 이만큼 가져. 대신에 여기 건물 있는 땅은 여기 내가 가질게. 여기 내가 가질게. 왜? 네가 너무 고생해. 막내 여기 갖고 내가 여기 가질게. 그래서 여기를 갑이 갖게 됐어요. 큰형이. 이때 분할을 받은 이 땅. 공유였던 대지가 분할돼서 갑의 누구 소유로? 단독 소유로 될 때, 공유에서 단독 소유로 될 때 누가 동의한 거예요? 전원동의가 있었죠. 단독 소유로 넘어올 때, 갑 단독 소유로 넘어올 때 건물이 있는 부지죠. 건물이 있는 땅. 이거를 내가 갖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둘째한테 이만큼에 대해서 뭐를 주겠다? 지상권을 내가 너한테 열어주겠다는 거죠. 몇 년간? 30년간. 그 전제하에 대지를 이렇게 분할하자라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준 거야. 따라서 공유였던 대지가 분할이 돼서 누구 소유로? 단독 소유로 됐다. 갑의 단독 소유. 땅은 단독 소유 갑 거고 건물은 누구 거? 을 거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라는 거지. 둘째야 그대로 쓰라는 거죠. 그 전제하에 얘가 전원 동의서에 도장을 팍 찍어준 거죠. 도장을. 그래서 이 건물에는 둘째의 이 건물에는 뭐가 생긴다? 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왜냐? 분할할 때요. 대지가 분할될 때 갑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도장을 찍어줬다는 말은 지상권의 성립을 용인해줬다는 거죠. 이때. 그래서 공유였던 대지가 분할돼서 무슨 소유로? 단독 소유로 바뀔 때, 단독 소유로 바뀌면 여기에는 뭐가 생긴다?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더라.
둘째 건물에는 법정이상권이 성립하게 되더라. 언제요? 분할할 때. 분할할 때 큰형이 동의해 준 거야. 만약에 둘이 사이가 나빴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도장을 절대 찍어줄 택이 없죠. 그럼 지상권이 생길 일도 없고 분할이 안 되죠. 분할 자체가 아예 결렬될 거야. 사이가 나빴다면. 갑이 그래 고생했어. 내가 할 고생을 네가 둘째가 다 했어. 그래서 내가 요만큼 가질 때 여기 건물 있는 땅 이 땅 가질게 이만큼. 그죠? 그 말은 둘째한테 지상권 성립을 용인해주는 전제하에 분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이 인정돼도 얘는 피해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아름다운 미담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 동의였고 건물 지면은 지상권 안 생기지만 공유였던 대지가 어떻게 돼서 분할돼서 공유였던 대지가 분할돼서 누구 소유로? 단독 소유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는 지상권이 인정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공유 관련 관습상 지상권에 하나는 불성립, 하나는 성립이죠. 여기 두 개 더 있어요. 두 개 더 있는 거는 요약 과정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유에 관한 논의 마치도록 하고요. 쉬었다가 합의 그리고 총유에 관한 논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